자, 하자. 네. 그래서 오늘은 설명으로는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고, 그치? 안 적었네. 이거 문제풀이를 일단 좀 해야죠. 유제 문제는 우리가 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유제는 뭐가 질문할 게 있을까요? 네, 숙제 검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숙제 검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날 봐? 아니야. 네, 숙제 검사해야 될 것 같은데. 숙제 검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곱셈 공식을 다 설명을 했었고, 그치? 네. 그래서 유제 문제를 일단 10번까지 풀어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채점들은 했어? 아 맞아. 해오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아, 잠시만 맞아. 기다려가 아니라 다음 시간부터 해오셔야 돼.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전체 19장의 책이에요. 그치? 근데 얘가 한 장을 완벽하게 나가는데 지금이야 조금 이제 너희들한테 이걸 위주로 진행을 하니까 이번 주에 지금 1, 2장을 다 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한 주에 한 장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 19장이면 최소 우리가 몇 개월을 잡아야 되는 거야? 5개월. 5개월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너네 원래 이게 끝나는 기간이 5개월이야. 그러니까 정말 숨도 안 쉬고 해야 끝납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뒤에 이제 나중에 공통수학 2를 들어가면 장수가 좀 줄겠지만 그때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한 주에 한 장을 나가기 힘들어요. 특히나 원방 가면 불가능하죠. 원의 방정식까지. 그러다 보니 너희가 채점을 바로바로 해보셔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점 꼭 해보시고, 그치? 다음 시간부터는 자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유제 문제 혹시 질문할 게 있는 사람 있어? 채점들 해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숙제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숙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날 봐. 알았냐? 남아 네? 남아 매일 책 검사를 할 수는 없고요. 매일 책 검사를 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 한 번씩은 할 거예요. 그리고 3번 안 했는데 안 맞아. 숙제를 안 해오시면 걸리면 그날 남습니다. 남아서 다 하고 가셔야 돼요. 나와 함께 4층으로 올라가는 걸로 하지. 안 돼. 자, 그 다음에 질문은 없어요? 안 봐줘. 얘들아, 아 이상해요 이거. 그 폈는데 어떻게 그 자꾸 돌아서 여기부터 나왔어. 좀 말도 안 돼.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원래 6번부터 숙제야. 5번까지 지난 숙제고요. 진짜. 자, 다른 거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하던 거 좀 해볼까요? 우리가 응? 여기. 오늘 센으로 필요해. 쌤 A 단계는 뭐 따로 내가 할 건 아니고요. 하면 안 돼. 인수분해 오늘 설명 다 하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항상식 들어가면서부터 쌤을 할 거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나가는 거 보고 얘기합시다. 자, 우리가 인수분해 하고 있고요. 굳이 얘기하면 2장이죠. 이건 잘릴 텐데. 2장이라고 쓴 거. 상관없지 뭐. 자, 2장 인수분해를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뭘 설명을 했었냐면 인수분해란 무엇인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인수분해란 무엇이다라고 했었습니까? 조금 식을 쫙 줄여가지고 최소의 인수. 제라고 했나?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 곡으로 표현하니까 인수가 늘 저기 식이 늘어나는 거야 이 새끼야. 반대로. 자, 그쵸? 우리가 하나의 인수를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식이 오히려 늘어나죠. 네, 그렇게 하는 거 하는 거고,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의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식을 정리한다기보다는
방정식의 풀이를 위해서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3개짜리 곱하기 6개짜리.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뭐 이런 애들을 인수분해하는 형태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는 잘 안 쓰죠. 방정식에서는 안 쓰게 될 거니까. 그치? 자,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뭐라고 했었냐면 인수분해 순서를 외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인수분해 순서는 이거 저번 시간 써머리야. 자, 인수분해 순서는 뭐였었냐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대상은 공통인수 묻는 거를 고려해야 되셔야 된다. 네. 자, 이거는 좀 간략하게 쓸게요. 두 번째는 공식 사용을 해볼 것이냐, 세 번째 치환을 할 거냐, 네. 안 되면 항해 분리. 항해 분리를 할 거냐, 네. 이것도 안 되면 네.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고 아니야. 몇 번이야? 닥쳐 이 새끼야 좀 그것 좀. 여기서 보기 차실 것 3번 3번 만들 바바기. 이렇게 할 것이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내림 어떻게 할 자수. 거냐. 정석의 특성상 7번째 거를 지금 설명을 요걸 인수분해 공식에서 설명을 못하죠. 이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배우고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냐라는 거를 할 겁니다. 요거는 항등식 단어 가서 배우도록 하죠. 정석의 순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공통인수 묻는 거 설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사용을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공식 사용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완전 세제곱식에 대한 것까지만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네. 뭐 설명했었냐면 a 플러스 b, 그러니까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의 형태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형태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세제곱이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2ab, 2bc, 2ca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다. 여기까지만 설명한 거 맞죠? 맞아 임마. 그러네요. 설마 이걸 그새 까먹었을까봐. 저는 나도 외운다. 자, 보기 다 여기까지 외운 게 아니고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냈다고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 그지야. 웃겨.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얘가 뭐 1번 공식에 2번 공식에 3번 공식, 그래서 4번 공식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배우시고, 얘는 뭐 사실 못 하시는 분 없잖아. 너무 쉽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얘는 이제 할 게 없고요. 맞습니다. 됐니? 네.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는 5번째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상 뭐 생각하냐, 그냥 요만큼이 세제곱 전의 형태를 따져서 얘가 a다, 얘가 세제곱 전의 형태를 따져서 얘는 b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본다고 했을 때 곱셈 공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뒤에는 앞에 거에 제곱 쓰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를 빼주시고 뒤에 거에 제곱을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이제 제곱되기 전의 상태를 잡아서 이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이고 뒤에 있는 녀석의 형태가 B의 형태를 띈다까지를 너네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 얘가 판단이 되시면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 더해주고 앞에 있는 녀석에 제곱하고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곱해주고 그 다음에 빼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곱셈 공식이 되니 네. 인수분해가 되시니까 여섯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는 거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은 a가 된다는 건 너네가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뒤에 있는 녀석을 통으로 봐서 마이너스까지를 포함해서 보셔서 이 녀석이 그럼 마이너스 b가 되시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의 인수분해 형태는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더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하실 거고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곱할 건데 곱하면 이렇게 나가겠지 마이너스가. 그 다음에 뺀다고 했으니까 얘가 플러스로 돌아쓸 거고요. 잉? 이쁘게 못 쓰고 왜 지랄이야. 플러스로 돌아쓸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제곱을 써주시면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기호는 플러스가 되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우리가 말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됐죠? 원래 곱셈 공식을 배울 땐 이거 말고 하나 더 배운 게 있었어. 요거에 관련돼서 하나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x의 4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 x의 제곱 y 제곱. 에이씨 많이 헷갈려 있어. 자 이렇게 되는 거.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걸 배운 적 있죠? 네. 네,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걸 배운 적이 있는데 이거는 보기차식에서 다룰 거라서 인수분해 지금 공식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럼 뭐 남았어? 남아있는 거? 이거 한 다음에 뭐 배웠지? 인수정비. AX 그 A랑 BC A, X랑 A, X로 x의 제곱 X 플러스 a 플러스 b X x AB ab 이 녀석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실 이거 맨날 뭐 했었냐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의 형태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의 앞에 있는 녀석들을 xx로 쪼개서 매우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가지고 거해요. 그 나온 결과값이 AX와 AY가 나올 텐데 BX가 나올 텐데 얘네를 더해서 이게 A 플러스 B가 되는 거냐라는 거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앞에 있는 녀석을 AX와 CX로 나눠주고 뒤에 있는 녀석의 형태를 B와 T B하고 D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ABX 이렇게 곱해서 BCX 그러면 얘네를 더해서 AB 플러스 BC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네. 그래서 얘네가 가운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의 형태에서 AX 플러스 B와 CX 플러스 D다 이거 하는 거 있었죠. 근데 이거 원래 곱셈 공식 배울 때는 이거 배운다면서 하나 더 있잖아.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있었죠. 못해요. 맞다. 공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원래 이 형태에 있는 거 우리가 사실 곱셈 공식을 뒤집어서 하는 것들을 인수분해라고 저희 생각을 하시는데 곱셈 공식에서 나오는 이 형태에 있는 애들은 그래 뭐 더해서 이거 되는 애들의 종류는 찾아볼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할 거야? A 플러스 24시 그 다음에 이것도 찾을 거고 못 찾아. 이건 어디서 다룬다? 나중에 여기 있는 7번째 인수정에서 다룰 거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x 4제곱, x 제곱, y 제곱, x y 4제곱 하나 빠졌고,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x 세제곱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x의 제곱 이것도 하나 빠졌고, 우리 공식 11개 써줬는데 지금 여기 그러면 2개 빼고 10개가 써있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 2개를 포함해서. 그럼 마지막 11번째는 거지 같은 아닌 거죠. A 아, 근데 B 세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3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건 a의 세제곱, 세제곱에.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 네. 마이너스 3 a b c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 라고 했을 때 모두 다 3차식 형태를 띠고 있다. 아이들이 4개의 항으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3차 3차로 되어 있다. 또는 사실은 이 중에 하나 상수로 바뀌는 경우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상수로 바뀌어 있으면 3차 2차 상수항으로 구성될 거야. 됐니? 그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면 너희가 뭐 해야 된다? 이 녀석을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녀석이 의심이 되면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마리, 세제곱으로 써있는 이 세 마리가 제곱되기 전 상태들을 파악해 주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형태는 뭐 한다? 이 세 마리를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세 마리를 그대로 더해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음에는 이 세 마리의 제곱을 다 더해 주신다 라고 하는 녀석 뒤에다가 이 다음부터는 색깔 구분 못해. 이번에 써볼까? 너무 빡센데. 두 개씩 곱해주는 거죠. A, B, B, C, C, A를 곱해서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얘네를 다 빼줘서 묶어주시면 이게 인수분해 끝이 되시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예는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자, 이 녀석에 대한 예는 여기까지 다 나오나요? 아예 대놓고 써 있으면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너네한테 8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7y 세제곱. 마이너스 27y 세제곱해? 네. 좋아. 그 다음에 뭐 하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64. 구역. 아 그래요. 6. 대놓고 써 있는 거 얘기한다고 했잖아. 플러스 자. 64. 그러면 도대체 임마 2에다가 4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3배까지 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숫자 어디까지 가자고? 대체 세제곱 아니에요? 세제곱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하고 해서 생각하시면 여기가 플러스 18xyz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로 아예 대놓고 써 있으면 이 녀석의 형태가 2x에서부터 출발해서 5나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3i에서부터 출발해서 5나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 녀석이 z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얘네들 다 곱해서 3배에서 더 빼주면 이 형태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한다? 이 세 마리 그냥 더해준다. 플러스 z. 그 다음에 제곱 써주고, 4x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제곱 써준 다음에 곱해서 뺄 거니까 플러스 6xy가 될 거고, 곱해서 뺄 거니까 플러스 3yz가 될 거고, 곱해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2zx가 되는 거죠. 아예 대놓고 써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 이 길이가 사실 압도적이다 보니 너희들이 괜히 불편해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 세제곱의 합에 마이너스 3ab 형태를 띠고 있으면 이 세 마리를 더해주고 제곱된 거 더한 다음에 2개씩 곱해서 빼주시면 그냥 끝나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형태를 외우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하는 얘기지만 이 부분, 여기 써있는 이 녀석 부분을 우리가 뭐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었냐? 이 녀석을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훨씬 더 중요해요. 네.
이거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니? 네. 왜안 썼니? 그래서 Z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 위에 Z. 아 진짜 이 인간들 자꾸 이렇게 색깔 편을 쓰니까 디테일을 갖고 따지고 그래. 됐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공식은 끝나는 거죠. 오케이, 정리됐다. 자, 됐어 여기까지? 네. 자, 그럼 지워도 될까? 이거 지워야 돼. 아니 뭐 지우지 말고 여기만 지우자, 뭐 여기만. 여기 지워도 되지? 네. 안 돼. 죄를 지워버리자.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어. 네, 범준이 지워버리는 게 아닐까. 저 새끼를 묻을까? 오 예. 드디어 자, 번중가. 범이 되는 거야. C. 자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써요. 네? 사실 뭐 여기도 썼어야 돼. 여기 밑에 4번부터 썼어야 돼 여기서부터. 이미 써져 있어. 이미 써져서. 자 썼나 이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치환을 통한 거를 할 건데 치환을 통한 거는 사실 네 그렇게 어려울 거 없잖아. 그냥 하시면 되지 뭐. 맞습니다. 시원을 할게 없고. 플러스 4로 갑시다. 싫어 있어. 플러스 4는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이 그지 새끼야. 어? 경 범준. 범준이 능을 이렇게 하면 되나? 플러스 11이요. 네. 자, 이 형태를 띄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대놓고 써 있으면 뭐 하면 돼? 오히려 좋아. X 마이너스 3X를 T로 지원하면. 얘를 t를 치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값을 t로 치환하셔도 돼요. 네, 전체를 틀을 치환하면 뭐 많이. 근데 이제 내가 얘기했었지만 전체를 t로 치환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일단 얘부터 먼저 할게요. 얘를 갖고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t 플러스 2에 t 마이너스 4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 8이 나오겠네. 네. 됐니? 젠장 잘못 썼네? 네? 11이면 안 되네? 응. 안 돼. 더하기 5로 써야 되네? 펜으로 썼대. 아직 화이트. 뭐 5만 쓰면 되는데 뭘 그래 이 새끼야.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뭐 할 거야? t-1에 t 플러스 1에 t-3이구나. t-3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애들을 묶어주면 끝나는 거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됐어? 네. 이걸 이제 치환을 통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전체 치환하는 건가요? 왜 이걸 쓰고 있지? 정신이네. 아. 자 이렇게 돼 있는 애들. 그죠? 네. 앞에 마이너스 거두개 뒤에 거두개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뭐 할까? 24 갈까요? 플러스 24. 자, 요 얘기인데 뭐 이건 너희들 잘 하잖아. 네. 네. 귀찮아 좀 똑바로 좀 앉아. 이렇게 돌아앉아 있어. 언제든지 딴 새끼들과 대화할 준비라는 거야? 역시 우찬. 적당이네. 모두요. 3x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왜 너 플러스로 쓰지? 자,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되는 말이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너네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요만큼을 t로 치환을 했었는데 얘가 아니라 여기까지 다. 첫째 이 새끼를 t 이만큼을 P 마이너스 t-10으로 써주는 게 좋죠. P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의 형태는 이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4니까 64 t 마이너스 6하고 t 마이너스 4고 그 자리에다 얘를 이제 갖다 꽂으셔야 되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6 나왔으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또 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2들이다. 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죠. 거꾸로 했다. 네네. 자 위에 거와 밑에 거의 차이점은 뭐 이제 사실 뭐 제일 처음에 시작이 다르다는 것도 있긴 한데 얘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치환하는 방식이 얘는 통으로 묶었고 얘는 따로따로 묶었잖아. 사실 너네가 인수분해할 때 편한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다른 건 아니고요. 얘네들은 이쪽과 이쪽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통으로 묶으면 숫자 값이 커지고요. 얘는 통으로 묶어야 여기 나오는 애들의 숫자 형태가 작아집니다. 오히려 반대로. 왜? 뒤에 있는 상수항의 부호가 같아서 그렇고요. 얘는 달라서 그래요. 다르면 그럼 일부분만 네, 다르면 일부분을 묶으시는 게 숫자가 단순해지고요. 같으면 통으로 묶는 게 숫자가 더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할 때는 우리가 형태적으로는 결국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약간 우리가 항상 하는 건 이제 고차 방정식의 풀이를 하기 위해서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사실 너네가 이 문제를 갖고 생각을 하면 얘가 0이야 만약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가 2일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3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인수분해 뭐야 그래. 그래 공식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냐 32 33 루트 33이 나오실 텐데 그런 형태의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인수분해는 엄청난 기술이 아니고 그냥 빠르게 연산을 하는 과정의 하나의 연산을 하시는 것 뿐이라는 거죠. 연산. 그러면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연산을 하시는 게 결국은 너희들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한해서 연산 능력에 대한 걸 배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빠르게 하려고 하면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서 이쪽은 따로 묶고 부분만 묶고 얘 같은 경우는 통으로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더 쉽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공통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 안 되고 베이스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 사실 미적분을 보시면 나중에 4차 방정식을 보고 4차 방정식이 아니라 4차 함수를 보고 4차 함수의 도함수라는 걸 구해서 3차식을 구하고 3차식이 0이 되는 값을 구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 3차식이 0이 되는 걸 구해야 된다. 아니면 4차식이 5차식이면 4차식이 0이 되는 걸 구하셔야 되잖아. 그런다고 했을 때 이런 인수분해 형태를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지 못하면 네, 시간을 조금씩 잡아보는 것들이 결국 수능 볼 때 너희들의 전체 시간을 깎아먹게 될 거야. 안 돼. 그러니까 10초씩 쌓아야 돼. 10초, 5초 이런 것들 계속 쌓아서 너네가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우리가 보는 수학에서 연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통수학이라는 걸 하면서부터 우리는 뭐한다? 연산 과정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간결하게 쓸 거냐 라고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인수분해는 기본적인 공식 인수분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한다고? 아무것도 안 쓰고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바로 뒤에 가서 인수분해가 돼야 돼. 특히나 이런 세제곱식 같은 것들은 아무 생각 없이 뒤에가 주르륵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도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걔중 하나만 나와 있어도 이 연산 과정이 생각이 나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a잖아. 그렇지? 인수분해 하시는 거 보시면 될 거고 앞에 거 뒤에 거 x랑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 텐데 그냥 이 생각이 나도 이 새끼만 나와 있어도 아 여기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 새끼로 변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를 항상 머리에 담아두고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어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이번 단어, 그러니까 이번 단원이 아니라 이 공통수학 안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치환까지 다 됐죠? 네. 자, 얘는 지웁니다. 잘 가. 항해 분리 파트는 새로 오신 분과 반을 이동하신 분은 많이 안 봤을 거고 우리는 뭐 사실 원래 있던 인간들은 한문. 더 심한 것도 봤죠. 막 5개짜리, 6개짜리 막 엄청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아그 없는 거 쪼개기도 하고 새로운 거 넣어서 건들고 뭐 이런 것들 했었는데 프린트 그거. 네. 40문제. 못 풀다가 쓸까 맞은. 오. 자, 네 번째 우리 항해 분리를 가실 거고 하늘 분리 알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쓰자. 우리가 이제 정석과 센을 보실 거고 사실 정석과 센에 있는 문항은 실제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항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거. 사실은 우리가 5개, 6개짜리를 항해 분리를 시키는 것들은 이 동네에서는 김포고만 나옵니다. 네. 김포고는 나와. 김포고는 좀 옛날 너무 스타일이 올드. 아닌데. 요즘에 안 하는 짓들 걔는 좀 하시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 항해 분리는 다른 거 안 하고 4개짜리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4개짜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4항해 분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3 빼기 1 또는 1 마이너스 3 이 형태부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아이들은 이런 거 있었잖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아이 더러워.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 있는가를 항상 확인을 한다는 거죠. 한 4개짜리가 나오면 완전 제곱식이 있을 거냐라는 걸 확인하실 거고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뒤에 있는 녀석을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제곱 빼기 제곱의 합차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제곱하기 전의 형태가 x일 거고 얘는 제곱되기 전의 형태가 2y-1이니까 이 녀석을 더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뺀 거 하나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는 거죠. 됐니? 근데 꼭 이렇게만 나오냐 2 더하기 2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설명해주는 공식하고는 얘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하자. 너희는 사실 고차 방정식의 풀이를 위해서 인수분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위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 y가 껴있는 것보다는 y가 없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자 봐봐 앞에 있는 녀석을 x제곱으로 묶어주죠. x 제곱으로 묶고 x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4 이렇게 이제 공통인수가 생기는 거죠. 오!
그렇지? 뭐 x-x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x-2로 묶어줄 거고 x-2로 묶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이 새끼가 또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네가 또 인수분해 될 때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x 플러스 2가 되는 형태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됐습니까?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2 플러스 2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일반적인 책들을 보시면 딱 이렇게 4개짜리 항에 대해서만 분리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5개짜리는 6개짜리 사실은 안 나옵니다. 됐어? 네. 5개짜리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뭐 일품이나 블랙라벨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가끔 한두 문제씩 튀어나오는데 5개짜리면은 그냥 알아만 둡니다. 우리가 5개짜리 항은 어떻게 쪼갤 거냐면 3 더하기 2의 형태로 쪼개는 경우가 있고 2 더하기 1의 형태로 쪼개는 경우가 있고요. 6개짜리 항의 경우에는 3 더하기 3의 형태로 쪼개는 경우가 있고 2 더하기 2로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얘가 더 많고요. 얘가 더 많아요. 이렇게가. 됐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없는 걸 만들어서 사실은 5개짜리도 엄밀히 따지면 저거를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3개 더하기 3개로 5개짜리 중에 항 중에서 하나를 분리시켜서 강제. 네, 2개를 따로따로 보는 형태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고등과정에서 요즘엔 잘 안 나오는 형태입니다. 김포고도 이건 안 내요. 다행이네요. 이거까지는 안 돼.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 필요는 없어. 야, 근데 너네 목표가 김포고요? 이래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목표가 김포고도 아니면서. 김포고도 안 된다고 하니까 딴 데도 안 될 거 목표인데. 같아. 아니지. 김포고는 안 내지만 선생 과거를 가면 돼, 이 새끼들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내잖아, 거기는. 오노. 난 갈 수도 없어. 그럼 시험 문제 얼마 나와요? 응? 시험 문제 얼마 나와요? 깨달았구나. 아, 아직은 인류와 사실은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1학년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1학년 시험은 중간고사가 수학상 전범이라는 거, 기말고사가 수학학 전범이라는 거, 1학기 중간고사가 수학상 전범이고 2학기 중간고사가 수학학 전범입니다. 그럼 2학기 때 뭐예요? 초등수학 원 배우죠. 김포는 어떻게 돼요? 원래 일반적인 학교들은 원래 수상 수학 그냥 따로 수상이 1학기 수학은 2학기죠. 네, 과거는 1학기 안에 1학기 다 끝내고 2학기에 우리가 말하는 현재 수학 1, 수학 2 같은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게 되는 대수 미적분원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선택 과목들을 보면서 심화 수학이나 고급 수학 같은 것들을 보자. 심화 수학이랑 고급 수학이랑 다른 게 있어요. 고급진 수학. 심화 수학보다 더 어려운 게 고급 수학. 와 심수랑 오, 고고. 배워요. 어? 못 배워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만 그 가장 큰 거는 응? 선생님이 쉬우세요. 나한테 쉽냐고? 나도 사실 안 하는 거니까 어렵지. 그 심화 수학, 고급 수학 1, 2가 고급 수학 1에 그게 있거든.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수학 갖고 논문 쓰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 있어. 부모? 수학적 모델링. 그래서 다 줄임말 닥치고 이 새끼야. 오예.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항상 너희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너무 어렵지 않을까? 과거를 가면 너무 그런 거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네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경시 공부를 시작을 처음 했던 사람들, 네, 처음 했던 사람들 지금 보면은 휘진이도 그렇고 재인이도 그렇고 너네 제일 처음에 와서 경시 본다고 했을 때 그 책을 보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네. 전혀 적응 못하고 있다. 지금 보면 그래도 조금은 알기 시작을 하고 좀 더 지나면 문제도 몇 개 풀게 될 거고 3학년 올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똑같아요. 과거로 가면 처음엔 이 새끼들이 도대체 뭔 말을 하나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들 따라가게 됩니다. 2년 동안 제자리 걸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너 신세 내는 그럼 거야. 수능 보고 가는 네, 거예요. 범위 바로 범위.
대학을 사실 제대로 못 가시겠죠. 하지만 항상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인서울의 개념을 갖고선 인서울의 개념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서연고, 서성, 그러니까 서연고, 서성 한정도까지 이게 상해 6개 대학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공대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포항공대는 이제 별개, 거기는 종합대학이 아니니까 단과대니까 사실 별개고요. 우리가 서울대, 연대, 고대, 공과대 만약에 공과나 자연계열 이제 연구하는 데라고 하면 괜찮은 학교죠.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보면 한양대 기계공학과가 다 어디 가냐면 현대를 가시거든요. 네. 현대 우리는 이제 너희들 알다시피 성균관대나 서강대냐 성균관대 나도 헷갈리지. 성균관대 그런가? 성균관대가 삼성이랑 관계 있죠. 아 성균관대가 삼성이라. 네. 성균관대 삼성이랑 관계 있죠. 뭐 연고도 서울대, 연대, 고대는 얘기할 거 없잖아. 너네가 알고 있는 부동의 우리의 스리탑 학교잖아. 그렇지. 항상 얘기가 하는 건 연대가 먼저냐 고대가 먼저냐. 맨날 둘이 싸워. 고연이나 연상이나 어쨌든 서울대는 아이가 자주 와. 요즘에는 사실은 서연고에서 고대들은 사실 뭐 자기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밖에서는 연대가 좀 더 위로 봅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전 대통령께서 해먹었어요. 그래서 그래. 와 연고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학교들을 간다고 전제 조건을 했을 때 김포에 남아 계시면 우리가 처음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 전 과목의 형태로. 와 3대장 해야 돼? 키자로 해야겠구만. 그게 아니라 전 과목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울대는 조용히 좀 해. 서울대는 내신 볼 때 은미체까지 봅니다. 은미체요? 네. 일단 서울대는 모든 과목을 다 보고요. 이 외에 사립대들은 대부분 뭐만 보시냐면 국영수 과사의 5과목만 봅니다.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하는 과에 따라서 우리가 국영수 과사 중에 빠지는 것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5과목만 3탑 안에 드시면 돼요. 저것만 뚫어야겠다. 네, 그거를 하시면 김포에서 그쪽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해보고 그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갖고 가고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우리가 말하는 내신 5등급 정도까지가 이게 가능해요. 5등급까지 가는. 서성원까지요. 그럼 서울대. 그래서 하는 얘기는 그거지. 과고 가서 5등급 우리가 보면은 중간 정도, 중간보다 조금 밑에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3분의 2 지점까지를 너네가 버텨낼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전교 3등 안에 들어갈 거냐 어느 게 더 쉽니라고 하면 둘 다 어렵지만 둘 다 어려워. 과거가 좀 더 낫다. 이거죠. 자, 우리는 과거에 가서 3분의 2면은 시험을 한 번 정도 실수를 해도 망하. 문제가 없지만 거기는 한 번이라도 망했구나. 3탑은 아니야. 이거는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12번의 시험을 완수하셔야 돼요. 기계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수학 한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일이 없으셔야 되고요. 과거는 실수로 틀린다고 해도 사실은 4등급, 5등급, 6등급, 5등급에서 6등급 떨어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버티기는 힘들지만 과거를 가시면 한두 번의 실수가 용납이 되시고 김포에 남아 계시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왜 했지? 그러면은 서영고는 어디까지 가요? 과거에서 서영고는 어디까지 가냐는 건 무슨 소리야? 이게 몇 등급까지? 이 동네에서? 아니 과거- 과거에서 내신 몇 등급 정도 맞아야지 서영 사실은 우리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 말고 논술 중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논술로 했어요. 그 약간 서술형 그 말만 들어. 서술형은 아니고요. 강의. 문제를 서술형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걸 왜 이렇게 문제를 푸는지 도입 부분부터 쓰는 거예요. 예? 이론적으로 얘가 왜 이걸 내가 적용시키는지 데이터상에서 어떤 게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풀이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하는 거고 수리논술은 나중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네, 수리논술을 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는 뭐냐면 고등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전 과정에 있는 고등 과정에 대한 걸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논리정연하게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냐에 대한 거거든요. 아, 그런데- 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 글로 쓰는 거죠. 싫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동네에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쪽 동네뿐만 아니라 모든 어느 고등학교를 가셔도 너희들은 풀이 과정을 10줄 이상 쓰는 과정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논술은 수리 논술이라는 건 그냥 한 페이지를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하나 풀이를 이걸 왜 이렇게 도입했고 어떤 이론에 입각하여 어떤 공식을 사용을 했고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도입돼야 되고 계산 과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너네들은 잘 못 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거는 기본적으로 뭐라냐 논문이라는 걸 써요. 오. 과거나 영재고는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 실험은 왜 도입했었고 어떤 이론에 입각을 했으며 어떤 실험을 했고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데이터의 분석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수리 논술은 수학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과 과학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내용의 수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학 문제 밑에 딸려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내용의 과학 내용들을 갖고 최종적으로 수학적인 풀이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과고를 하고 있는 아이들과 우리가 말하는 일반계고를 하는 애들 중에서 과고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계고 애들이 논술 준비를 하려고 하면 고2나 고3부터 나는 내신은 말아드셨으니 수학은 잘하고 과학도 잘하는데 국어는 병신이고 영어도 병신이라서 내신은 말아드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수시는 논술밖에 없다. 고2 때부터 졸라 논술 준비를 하시는 이런 아이들만 사실은 일반계고에서 갈 수 있고요. 네, 내가 학생부 종합변형을 쓸 수 있는 아이면 사실은 학생부 종합변형을 계속 준비를 하시잖아. 계속. 그러면 걔네들은 논술 쓰기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과고는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논술 중심 전형은 많이 안 뽑아요. 학과에 몇 명 정도를 뽑냐면 많이 뽑으면 한 10명 정도 뽑습니다. 네. 근데 원래 학과 자체가 전체 인원수가 얼마 안 되죠. 우리가 어느 학과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학과가 100명이 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한 50명 수준 내외입니다. 그 50명 수준 내외에서 5명, 10명 정도를 뽑는다. 그럼 퍼센트를 본다라고 해서 10에서 20%를 뽑는 거니까 아주 좁은 문은 아니야 또 실제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냐면 4, 4, 2 정도로 봅니다. 정시사, 수시사, 논술이. 아, 들어오는 사람. 네, 그냥 비율적으로. 그러면 논술이 되게 좁은 문이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 좋은 새끼인 개나도나 다 쓰겠지만 논술 중심 전형은 사실 함부로 못 쓰는 거죠. 실질 경쟁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국에 성적 좋은 새끼는 다 찌를 거거든요. 논술은 아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경시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 풀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하고 학원에서 막 올림피아드 같은 거 있잖아. 화학 올림피아드 같은 거 준비를 시키잖아요. 이런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이후에 논술을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논술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계고를 갔어도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얘기하다가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야? 5번째 특수 형태를 할 겁니다. 특수형. 와, 진짜 힘나네. 특수형은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시환해서 푸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보기차식은 짝수차항만 있는 것들을 보기차식이라고 하고 이때 상수항도 짝수차항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상수항의 차수는 몇 차일까요? 0. 네, 0차라고 보셔야죠. 차수로 본다라고 하면 굳이. 그럼 0은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짝수로 보셔야 돼요. 아.
됐어?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보기차식의 경우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처럼 써있는 것들을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있으면 그냥 치환하면 되잖아. x제곱을 t로 보시면 될 거고 x제곱 t로 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니까 t 마이너스와 t 플러스 2에 의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시면 끝나겠죠? 그치?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얘가 아니고 이런 애잖아. x의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 이런 애들. 치환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보기차식의 개념이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녀석의 4라고 하는 게 제곱되기 전의 상태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형태는 앞에는 무조건 x제곱이 되니까 x제곱을 갖고 이 녀석을 묶어서 이걸 제곱했을 때 우리는 요 앞에 있는 3x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녀석을 뒤에다 쓰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실 거고 얘네들은 플러스 7x 제곱이 되시겠죠. 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를 찾아준다 라고 해서 합차로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을 더할 거잖아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에 플러스 x인데 위치 좀 바꿔서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인데 위치 좀 바꿔서 이렇게 쓰겠죠. 됐어요? 아까 전에 너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인수분해 그 곱셈 공식에서 배웠었던 이 녀석은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제곱되기 전의 형태가 앞에가 x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의 형태는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도 플러스 y제곱도 될 거고 마이너스 y제곱도 될 거고 이 녀석의 제곱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녀석의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이 녀석의 모양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일 거고 여기는 플러스 3x제곱 y제곱이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제곱 빼기 제곱이라고 하셨으니 이 녀석이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위에 부분이.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여기 있는 제곱되기 전의 형태인 x, y를 더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뺀 거 하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곱셈 공식에 대한 역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식으로 설명 안 한 거야. 보기차식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상반방정식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우리가 특수 형태에서 보기차식까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상반방정식 얘기를 할 거고요. 쌍방. 상반방정식은 뭘 얘기한다? 어떤 얼굴을 얘기라고 했지? 그 양쪽이 완 접혀가 똑같은 대칭. 대칭. 야 조용히 안 해? 원래 이게 상반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오는 원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얘기하시는 이 녀석의 형태는 중간에 있는 항을 기준으로 이런 형태로 아이들이 좌우 대칭 형태가 되시는 녀석들을 얘기합니다. 네. 뭐 얘가 플러스 1이 플러스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3이어도 사실 나올 텐데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한다고 했었냐면 첫 번째 1. 우리가 x제곱으로
묶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를 x제곱으로 묶어주면 애들 형태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저렇게 x분의 3 플러스 x분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엄밀히 따지면 여기 있는 x제곱과 x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다항식이 아니라니까 개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유리식 원래는 그렇게 하지만 그냥 얘네들 다항식 취급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 2번 개수가 같은 항을 묶는다 네, 묶기를 하죠. 같은 항으로 그러면 얘네들의 형태가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중간 플러스 3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4가 되시는 거죠. 그치? 네.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두 번째, 세 번째 x 플러스 x분의 1의 형태로 변형해서 이 녀석을 t로 변형시킬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이 부분의 형태가 뭐가 될 거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는 3t가 될 거고 플러스 3 이렇게 x제곱. 그치? 네.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시겠죠? 네. x제곱 t 마이너스 2가 플러스 4 마이너스 2잖아 이 새끼야. 아하 저 녀석아. 플러스 2가 2 1은 자, t 플러스 1에 t 플러스 2가 되죠. 네 됐어요? 대입해요 그 다음에 대입 대입 반대로 t를 이제 x 플러스 x분의 1로 대입하죠. 그러면 얘네들의 형태가 x제곱에 x x분의 1 플러스 1 x x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정리해주면 돼요. 여섯 번째 정리. 그래서 여기에 있는 x를 하나씩 여기다 밀어주는 거야. 밀어 다시 넣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인수분해 한 번 더 되는 형태라서 실제로는 얘는 인수 정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상관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보시다시피 이 녀석 4x제곱을 기준으로 이쪽의 개수와 이쪽의 개수가 대칭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들인 거죠. 됐어? 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로 사실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선생님. 제가 x 제곱 했는데 저기 왜 x 세제곱에 x 제곱이 주시네. 뭐가? 아니 x제곱에 x를 곱하겠어 여기를 하나씩 넣으라고. 여기다 x 하나, 여기다 x 하나. 거기만 넣는 거이고. 어? 아니 여기 안에다 X를 쪼개. x 곱하고 x 곱하라고 이 새끼야. 아. x가 두 개잖아. x 그러니까 각 항에 하나씩 쳐넣어 I understand. 각 항이 아니고 각 인수에 이 새끼야. 아 잘못 말했다 야 2일만에 저걸 봤을까? 내가 3장까지는 필기할 게 어마어마해. 3장까지 필기를 잘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지금처럼 미치듯이 필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문장 썼다 됐어? 네 자, 여섯 번째 우리는 내림차순? 우리 범준이가 겁나 좋아하죠. 내림차. 제가 이걸 또 전공했어요. 설명해. 그래? 준이가 해야
범준이가 전문이라고 하니 내림차순 정리에서 문자 선택의 조건이 뭐였었지? 차수랑 개수가 가장 간다. 무조건. 아 문자. 두 가지였죠. 끝났나? 뭐부터 해야 돼? 1번 그 모모에 대한. 뭐에 대한? 그러니까 문자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차수가 높은. 차수가 높다고? 낮은 거 아니었어? 아 간단한 거. 아 차슈 지랄 맛이 낮은 놈 미안해. 낮은 문자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차수가 다 같으면 아무나 해도 되죠. 아, 개수가 개수가 가장 가장 간단한 뜻하는 맞는 개수 약수가 가장 적은 거. 알았어 봐봐. 재미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뭐 간단하다의 의미가 약수인 개수. 약수의 개수가 작다죠? 네. 작다 아니고 적시다. 양이니까.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고 우린 내림차순 정리를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치?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풀죠, 같이. 지금요? 네. 책을 잠깐 보시는데 이거는 내림차순 정리는 사실은 책에 있는 문제풀이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문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연습. 9번에 2번. 이제 9번. 아, 다음 번. 네. 2장이에요, 2장. 그러니까 2장 2번 문제 9번이요? 아, 2장 오? 아 이거 이만 하시는데 어떻게 났어요? 기 그 뭐지? 응? 기본 문제. 네. 9번에 2번. 아, 그 중간 이거를 젠장하나? 2장 인수분 거기 뒤에 쭉 담아져 있어 아니 Y Z로 아니구나 여기. 자, 지금 보면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는데, 그치? 네. X는 3차, Y도 3차, Z Z는 2차 애들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뭘로 묶어야 된다? Z Z로 묶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룰은. 근데 거기가 본말이에요. 어? 2번 문제 9번에 2번 기본 문제 9-2번. 우와 30조 범준팀 자,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Z의 차수가 제일 낮기 때문에 Z로 묶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X-Y의 Z제곱 있겠죠? 그 다음에 1차항 쓸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에 Z가 오겠죠?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겠죠? 됐니? 네. 근데 요 녀석은 x 플러스 y의 x 마이너스 y고요.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로 쓰죠. 요 녀석은 x 마이너스 y의 예.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1다 갖고 있다는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x 마이너스 y로 뽑아내면 첫 번째 녀석은 누가 나오냐면 z 제곱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녀석은 x 플러스 y의 z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x 제곱 xy 플러스 yz가 y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식을 이 두 개 좀 정리를 해주면 x-y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맞다. 다른 거죠. 여기 마이너스인 것들 봤었지 플러스인 건 볼 거 없죠. 물론 얘네들도 변형은 가능하겠지만 쓸모는 없습니다. 이 변형하시면 x랑 y랑 z가 이게 0이 요 부분이 0이 되려고 하면 x, y, z가 다 0이 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부분이 0이 되려고 하면 2분의 1의 x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z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x의 제곱인데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랑 같아야 되고 y는 마이너스 z랑 같아야 되는데 z가 마이너스 x랑 같아야 돼서 말이 안 되는 식이 돼요. 그럼 다 0일 때만 성립해요. 됐지? 네. 자, 기본 문제 10번에 1번, 기본 문제 10번하고 기본 문제 10번에 2번도 볼 건데 1번 형태에 있는 애들은 P식이라고 써 있고 P식은 뭐라고 써 있냐면 지시. 아이씨 뭐 맞을래? 네? 검준이가 모르겠으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뭐에 대해서 정리한다? X. 자, 맞 X. X는 개수가 1 그러니까 약수가 1밖에 없는 거고 Y는 개수가 2 그러면 약수가 1하고 2가니까 X가 약수의 개수가 적죠. 네. 둘 다 Y 제곱이니까 차수는 같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X의 제곱으로 X의 제곱으로 하시면 1차항 묶어서 1차항을 반드시 3Y 플러스 1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X. 2Y의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형태적으로 어떤 형태냐면 X의 제곱 A 플러스 BX 플러스 AB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Y를 다 상수항 취급을 해줬으므로 요 뒤에 있는 녀석을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됐니? 네. 그 다음에 여기 XX 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를 곱하고 크로스를 곱하면 얘 나오나 확인해 주고요. 안 나오면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럼 나오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형태의 식은 X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y 플러스 2로 인수분해되는 애다 라고 끝내게 되는 거죠. 네. 됐어요? 네. 안돼. 포인트가 이상해. 10번 이상. 여러분. 다시 2번. 사실은 이제 2번 같은 거를 교대식이라고 오늘 부릅니다. 뭐냐면 x나 y, 그러니까 a, b, c가 써 있기는 한데 a 자리에 b 쓰고 b 자리에 a 쓰고 c 자리에 c를 쓰든 뭐 a, b, c의 위치를 서로 바꿔도 계속 식의 형태가 똑같은 아이들을 얘기를 하죠.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 교대식의 형태의 아이들은 이제 유난 교대식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하기는 하는데 됐니? 네. 요즘은 사실 그런 걸 따로 안 가르쳐요. 뭐 이게 사실은 교대식 형태에서 보면 3차 유난 교대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형 보게 되면 1차식 3개의 유난식의 형태가 나올 거고 그래서 A 플러스 A-B, B-C, C-A에서 부호만 정해주시면 돼.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만 정하시면 원래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네가 너무 어려워요. 그거를 하려면 교대식 문제, 교대식에 관한 설명만 2시간 반 정도 수업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런 걸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뭘로 생각하시냐면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얘네 꼬락선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나. 그러니까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의 형태가 존재하고 걔도 다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은 아무나. 그냥 아무거나 중에 제일 익숙한 거. A. 그래서 A로 봅니다. Let's go. 그래서 A에 대한 것들로 내림선 정리 나면 B-C에 A제곱
1차항도 이렇게 묶어줄 건데 위에서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똑같은 애를 떼어내는 거죠. 네. 공통인수를 찾아서 떼어내는 거야.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과 플러스 c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b-c가 안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b-c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에이. 그리고 나머지 있는 애들은 뭐 b의 제곱 c, c의 제곱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c제곱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bc 제곱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플러스 bc로 묶었을 때 얘가 b 마이너스 c가 된다라는 게 나오실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은 b 마이너스 c로 묶어주게 될 텐데, 그러면 애들의 꼬락서니까 a의 제곱에 b 플러스 c, a 플러스 bc니까 바로 인수분해되는 애 형태로 써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죠. 미안. 아. 됐니? 네. 네. 그러면 얘는 바로 인수분해되는 형태니까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써주면 되겠죠. 이 뭐야? 자, 그런데 우리가 쓸 때는 아까 뭐라고 돌아가는 뭐 유선이라고 하는 건 뺑뺑이가 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네를 a-b로 썼으니까 그 다음은 b-c로 썼으니까 a-c보다는 c-a 형태로 쓰겠다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바꿔줄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a-b, b-c, c-a 형태가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내림편 정리까지 끝난 거죠. 인수 정리는 항등식과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2장은 다 내용이 끝난 거야. 네. 됐습니까? 네. 1차는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세 가지 형태죠. 우리가 차수가 낮은 거, 개수가 간단한 거 두 개 예를 들어줬고 이제 사실은 교대식에 대한 거 하나 보여준 건데 이 정도만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는 뭐하냐? 여기 있는 기본 문제 주저리 주저리 다 풀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기본 문제 다 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됐어요? 네. 기본 문제 1번부터 쭉 봅니다. 근데 노트 정리 안 해요. 네? 노트 정리 끝난 거. 네, 복정은 이제 끝난 거 2장 완전히. 아. 오늘 센 숙제는 없나요? 응? 센은 없나요? 있어? 아, 네. 또 A 단계 줄 거야. 아. 내가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장을 끝낼 때까지는 A 단계를 할 거고요. 그 이유는 사실 A 단계 잘 안 쓸 겁니다. 어디까지 3장이 아니지 책 정석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복소수 있는 데까지만 A 단계를 쓸 겁니다. 그 이유는 안 할 겁니다. 쎄도 5단원밖에 없다는데. 네. 약한. 자, 여기 봐요. 네. 기본 문제 풀 건데 문제를 다 적을 수는 없고 그러면 애초부터 이제 바로 풀이 과정으로 바로 들어갈 거야. 제일 처음에 1번 문제를 잘 찾아보시면 8x 세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에 그 다음에 12x제곱 y 세제곱이기 때문에 모두 다 4x제곱 y제곱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네들은 2x가 하나 남을 거고요. EX 플러스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나 남을 거고 그 플러스 다음에 3Y. 3y가 남겠죠. 뭐 순서는 사실 얘를 바꿔서 쓰는 게 좋겠지. 3y랑 y 마이너스 1하고 네.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나는 거지? 아, 똑같은 거예요? 그치? 네. 이런. 자, 2번 같은 경우는 앞에가 a-bx가 써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바꿔요? 뒤에 있는 걸 마이너스로 해서 a-by로 바꿔줘요. 나이스. 그치? 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a-b에 X 마이너스 Y. x-y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겠죠. 아니다. 그치? 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인수 묶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항의 분리 형태죠. 네. 그 제목. 그래서 앞에 있는 건 x제곱으로 묶어서 2x-x로 쓸 거고 예스. 예. 뒤에 있는 것도 그냥 2x-x라고 2-x 미안 아. 2-x, 2-x라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제곱 플러스 1에
X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X의 형태가 양수인 형태로 많이 써요. 이런 진짜 아이 부러졌어. 이런. 그래서 어찌하여 못 망했어. 마이너스에 X의 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이건 의 경우에는 A, B, A, C.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음에 드시는 녀석 하나 잡아요. A, B, C, D 중에서. 그래서 처음에 A로 잡아서 A로 묶으면 뒤에 B-C가 달릴 거고요. 네.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애들을 갖고는 똑같이 마이너스에 A 플러스가 B 플러스구나. 미안해. 마이너스 D로 묶었을 때 B 플러스 C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 A 마이너스 B, B 플러스 C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쭉 뭐 겁나 복잡하게 써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B 하나씩 다 달고 있고요. 15도. C도 하나씩 다 달고 있어요. 그래서 BC로 묶어놔 일단. 22. BC로 묶고 나면 애들의 형태가 제일 처음에 C의 제곱이 하나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가 하나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AC. AC가 보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A를 갖고 있는 애들은 3마리고, C를 갖고 있는 게 3마리, B를 갖고 있는 게 2마리, A를 갖고 있는 게 2마리인 거죠. 네. 그래서 A를 갖고 있는 것과 A를 갖고 있지 않은 걸로 구분을 할 거야. 네. 그래서 A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묶어주시면 AC에 마이너스 A로 묶어서 B 마이너스 C로 묶여요. 마이너스. 아니구나. 그냥 네. A로 묶어서 C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B, 뒤에 있는 나머지도 C로 묶으니까 C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요 안에서 C 마이너스 B가 하나 더 남았으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BC의 C 마이너스 B의 A 플러스 C인 거죠? 됐다. 됐어? 네. 네. 자, 기본 문제 2번으로 갈 건데, 자, 인간적으로 1번, 2번, 3번, 4번은 안 해도 되잖아. 네. 왜요? 왜요? 아니 타겟. 그렇지. 이거 빠르게. 오빠가 제가 왜요라고 타입. 1번. 1번은 너무한다. 그렇지? 1번 같은 경우는 숫자부터 잘 보셔야 돼. 27, 72, 48이야. 모두 다 3의 배수죠. 네. 3으로 일단 떼야죠. 네. 그래서 3번이래. 5번, 미안해. 5번. 5번 같은 경우 1, 2, 3번은 다 버리고 1, 2, 3, 4는 은혜가 하시도록 하고. 네. 그래서 3으로 떼시면 3으로 뗐을 때 우리가 지금 써 있는 게 9a 제곱 x. X 제곱 되겠네요. 이런 젠장. 이거 쓰기가 불편하네. 될까? 어찌하여 못 망했어.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갈아 끼시다. 몇분 남았어요? 기본 문제 2번, 1번은 진짜 누구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문제는 딱 보여요. 우리 10분 남았지, 수업. 네. 우와. 안 돼. 그렇게. 죽은 거 아니야? 야, 박스라이서라. 됐다. 화이트 깨지면 못 돌리는데? 박스라이서라. 얘 봐. 좋겠다. 야. 응. 네. 저 자리. 아시고. 살렸다. 어떻게 생각? 오, 됐어. 인수가 깔끔하게 되네요. 미안해. X 제곱. x 제곱도 묶어 써야 됐구나. 네. 3x 제곱으로 묶어 써야 되냐? 네. 그럼 X. 그 다음에 뒤에가 뭐가 되는 거야? 3A 플러스 4 16b의 제곱인가? B의 제곱.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3x 제곱에다가 3a 플러스 4b의 전체 제곱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6번이 사실은 너희들이 잘 안 보시는 형태. 5개짜리인데 2개, 3개 묶는.
앞에 두 개를 a로 묶어서 E b 마이너스 마이너스 c. 뒤에 있는 두 녀석은 그냥 마이너스로 묶어서 b 마이너스 c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b 마이너스 c로 우리가 앞으로 떼게 되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 형태가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곱하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아이죠. 됐다. 됐죠? 네. 자 넘어갑니다. 2번 3번. 네. 유제 10번은 지금까지 봤구나요. 그럴 수 있겠냐? 이번 숙제도 유제만 풀어본 거예요. 네? 그럼 그거 아니에요? 기본 문제는 연습 문제 안 하냐고? 네. 연습 문제 내가 얘기했잖아. 쌤 풀고 할 거라니까 왜 이래? 기억 좀 해보더라. 생각 안 하지. 우리 아? 자, 얘도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너네가 쉽게 볼 수 있는 1, 2, 3번은 안 하겠습니다. 예스. 딱 보인다. 자, 4번만 할 건데 4번도 사실 그렇게 할 거 없죠? 마이너스 안 우리가 x 제곱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걸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형태가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되기 전에가 x, 뒤에 있는 녀석이 a 마이너스 b죠. 그러면 이 녀석을 더한 거 하나, x하고 a 마이너스 b 썼을 때 이 녀석을 뺄 거니까 이렇게 하나 변형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기본 문제 4번도 너네가 다 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본 문제 5번도 너네가 다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기본 숙제예요. 네, 이것도 빈칸은 다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워낙 어디 가지? 응?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서 끝낼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일단 근데 여기부터 시작이다. 네, 인사분해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면 기본 문제 6번으로 가시는데 기본 문제 6번에 1번에 써있는 거를 볼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녀석이 2x에서부터 시작한 녀석이고 뒤에 있는 녀석은 3y에서부터 시작한 녀석이니까 네. 그치? 네. 그러면 우리 뭐 한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에 제곱 써주고 앞에 거랑 뒤에 거 빼주고 곱해서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제곱 써주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라고 했었죠. 됐다. 그치? 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너네가 봤을 때 x의 6제곱에 y의 6제곱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잖아. 네.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y죠? 네. 앞에 있는 건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해주고 앞에 거의 제곱, 앞에 거 제곱 곱한 거 빼주고 뒤에 거의 제곱 써주면 되죠? 그치? 네. 얘는 뒤에가 마이너스 y니까 네.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해준 게 x 마이너스 y. 앞에 거의 제곱은 x 제곱 똑같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xy인데 다시 마이너스를 붙일 거니까 플러스 xy 될 거고 그다음에 뒤에 y 제곱 써주시면 되겠죠. 끝. 네. 너무 쉬워. 자, 됐습니까? 네. 이거는 자, 3번은 자, X로 갑시다. 지금 뭘 x로 가? 안 할 거야. 우리가 지금 보면 x의 세제곱이 써 있고요. 뒤에 맨 마지막에 8y 세제곱이 써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되기 전에가 x, 여기가 세제곱되기 전에가 2y죠. 네. 그러면 중간에 써 있는 6x 제곱 y가 저것도 있어. 앞에 거의 제곱에 뒤에 거 곱하고 3배인가? 됐죠? 그 다음에 12xy 제곱인데 이 녀석이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곱하고 3배 했네. 뒤에 거에 제곱 곱하기 그러니까 뒤에 거에 제곱 곱해야 되는데 뒤에 거 제곱 곱하고 3배인가? 이것만 보면 된다고 했잖아. 끝났네. 그러면 얘는 완전 세제곱식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x 플러스 Y. 2y의 전체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겠죠. 네. 4번도 4번은 그냥 너네가 보시면 알겠지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이야. 네. 이번 문제 7번. 시작 안 하지. 안돼.
자, 기본 문제 7번 얘기는 7원입니다. 6번이네요. 기본 문제 7번의 1번은 첫 번째 녀석의 형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있잖아. 네. 뒤에 있는 녀석을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되죠. 네. 그 뒤에 마이너스 8이잖아. 치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2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네, X 플러스 아니야 섞어 쓰고 있어 우리가 헷갈리라고. 하하.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너무 쉽다 진짜. 이렇게가 앞에 거 인수분해하고 이렇게가 뒤에 거 인수분해하거든. 와. 아 너가 풀었던 거다. 됐지? 네. 어?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건가? 어? 그렇네. 오히려 좋아. 아예 됐어. 패스하면 오예. 되는 거 아니야? 오예. 자,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묶어서 우리는 뭐 할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겠죠? 됐니? 네. 두 번째 거, 두 번째, 네 번째 묶어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이 쓸 거고 그래서 24가 되면 우리가 뭐 하라고? 통으로 치환한다. 총체 통으로 치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t에다가 t 마이너스 10 플러스 24 그러면 64.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6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다. 됐지? 뒤에 거 인수분 하면 더 되잖아? 플러스 3.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겠죠? 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잠깐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근데 지금 충분히 할 안 했다고? 야 조용해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숙제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말도 안 돼. Not to be a horse. 자 8주까지. 조용히 해라. 유제 7번까지 풀어. 네 이제 책은 네, 유제 7번까지 푸시면 되고요. 쌤은요. 센 27페이지를 푸시면요. 그치? 네. 27페이지 보면 여기 인수분해 파트 보이시죠? 네. 야 137부터 시작해서요. 137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인수정리 없나? 뒤에 있어요. 한분이 많은데 27분. 인수정리가 네 아, 여기 156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37에서 156까지요. 됐지? 딱 여기까지. 딱 20문항입니다. 137에서 156까지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끝!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 드디어.